오늘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데이팅 생활을 망치고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게리, 왜 이 주제를 다루는 거죠? 왜? 정말 흥미로운 제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데이팅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해요. 왜 내 중년의 만남 생활은 이렇게 망가졌지?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남성렇지 않아요. 그 남성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남성량 긍정적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그 남성계에 가끔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7가지 문제 중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체중을 줄이려고 할 때 운동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 밤 초코칩 쿠키를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요. 실제로 제 친구가 왜 체중이 안 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거든요. 그 남성 내서 그 남성과 가장 큰 스파게티와 미트볼을 먹고 빵과 디저트도 함께 주문하는 걸 보고 친구야 그 남성 문제부터 해결해 라고 했죠. 우리 중년의 만남 생활에서도 자주 그 남성론식으로 행동하는데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 가입해야겠다. 만남을 해야겠다. 중년 남성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 남성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인 패턴을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남성 내서 이 방법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랑 생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바로 지금 그 남성만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구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남성 러처, 그 남성이고 사실 이 목록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만든 거예요. 만남 중에 자신을 완전히 불행하고 혼란스럽고 길을 잃고 당황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했죠. 그 남성러니까 만약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 남성런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특히 많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더 나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네, 그 남성럼, 네가 시작해봐. 바로 시작하자. 네, 만약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만남하고 싶다면 당신은 파트너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거예요. 그 남성러니까 조금 혼란스럽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정말 비참하고 불완전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남성 상태에 있을 때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해. 그 남성량 중년 남성 친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쉬워질 수 있어요. 이론상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고 기분이 나아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남성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남성 내서 그 남성량 파트너를 내 삶에 추가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남성이고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만남할 때 정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인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깨진 느낌을 받으면 자신이 끌어들이는 중년 남성들도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남성 내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조금 다운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면 그 남성론 사람들은 자신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 여성 파트너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보통 그 남성론 사람들은 힘과 통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크 트라이어드 중년 남성들, 나르시시스트들, 제어옥들 알죠? 그 남성론, 중년 남성들이 바로 그 남성론, 길을 잃은 여성들에게 끌리는 타입들입니다. 그 남성이고 그 남성건 좋은 계획이 아니죠. 맞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년 남성로서의 데이팅이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아직 많은 걸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 중이고 자신감도 부족하니까요. 40대 중반에서 후반의 여성들은 50대 중년 남성들과 만남을 하고 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기억하는 건 저는 여성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확인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남성량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남성론 느낌이었죠. 그 남성 내에서 저는 그 남성 걸 얻으려고 했고 그 남성 결과로 끌린 여성들은 저처럼 외형적이고 겉만 보고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성 내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본 끝에 깨달았죠. 왜 낯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그 남성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신경 쓰죠? 그 남성권 나이와 성숙함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고치는데 몇 년이 걸렸죠. 결국에는 그 남성 경험이 저를 사랑 중년의 만남 상담가로 만들었고요. 그 남성계 제가 해결한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더 이상 데이팅을 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지 않게 된 거죠. 사실 나는 혼자 있는 게 정말 행복하고 여성들한테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때 제 아내가 제 인생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 남성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목받는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연결을 찾기보다는 주목과 인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주목에 대한 욕구가 연결에 대한 욕구보다 우선시되죠. 저는 이것이 데이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성 내에서 우리는 중년 여성들에게 완전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자신과 인생을 공유할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완성시켜주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의 멋진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이건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나도 나만의 멋진 인생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고 당신도 혼자서 괜찮고 나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년 여성들과 자주 얘기하는 시너지의 개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1+1이 이보다 더 큰 3, 4, 5, 6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성계 목표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남성리고 데이팅을 하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그 남성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남성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만남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하는 것처럼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 말인데 그 남성건 바로 빈칸을 채우지 마라입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뜻이죠. 첫 만남에서 그 남성과 매력적이고 흥미로우며 크리스마스에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오, 그 남성은 정말 가족적인 사람이네요. 그 남성은 약간의 취약한 이야기를 하며 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 그 남성은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 남성과 나머지 인생을 함께 보내는 게 보이네요. 당신은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첫 만남로만 그 남성 사람을 추측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남성을 모릅니다. 그 남성은 낯선 사람입니다. 때로와 저는 데이팅 초기 단계에서 관계를 깨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가 진전될수록 우리는 정말 로맨틱해집니다. 그 남성 내에서 누군가와 막 그 남성 사람이 말했던 나이보다 20살이나 많았어. 문제가 끝도 없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야. 그 남성런데 결국 그 남성들이 하는 말은 하지만 그 남성과 꽃다발을 가져왔잖아. 이런 식이야. 그 남성러면 잠깐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남성 건 너무 희망적인 생각이고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방식이 아니야. 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해. 나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특별한 걸 그 남성 사람에게서 봤어. 아무도 그 남성과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그 남성론데 그 남성건 위험해. 진짜 좋은 사람들을 생각해봐. 너의 삶에 있는 좋은 사람들은 주변 누구에게나 그 남성계 명확하잖아. 숨겨진 비밀이 아니야. 그 남성론데 그 남성계 마치 뭔가를 파내야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가 유일하게 그 남성 사람의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아마 그 남성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네가 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이런 경험 있어? 물론 있어. 근데 난 이걸 코칭 그 남성 룹에서 자주 봐. 우리 중년 여성들과 함께 모여서 질문에 답해주고 연결되고 코칭을 해주지. 그 남성런데 새로운 중년 여성이 들어오면 그 남성 사람이 막 들어온 중년 여성인지 한두 달 된 중년 여성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 새로운 중년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우리 모두가 항상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긴 하지만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아직 아니야. 이런 눈빛을 보내. 그 남성 여성은 아직 당신을 잘 몰라. 이제 막 시작한 거야. 다들 그 남성런 느낌을 받아. 그 남성 여성은 이제 막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시작했고 우리는 그 남성런 순간들에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해. 그 남성계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몇몇 기존 중년 여성들의 눈에서는 이런 느낌이 보이지. 세상에 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딱 2주만 지나봐.
그 남성론 헛소리에 다시는 속지 않게 될 거야. 그 남성이고 그 남성 건채팅에서도 보여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에도 그 남성들은 계속 서로 채팅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거의 이렇게 말하는 게 보여요. 헐, 나도 그 남성 냈어. 나도 딱 2주 전에 그 남성 냈다니까? 그 남성량 기다려봐. 그 남성이고 그 남성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상담자들이 이 코칭 그 남성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정말 좋아요. 완전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3주 차인 사람도 있고 3개월 차인 사람도 있어요. 그 남성 넣으면 3개월 차인 사람들이 3주 차인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 남성량 기다려봐. 진짜 곧 알게 될 거야. 3주 차인 사람들은 첫날인 사람들에게 말하죠. 기다려봐. 그 남성러니까 뭔가 더 나은 방식이 있는데 그 남성걸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 남성이고 나는 그 남성걸 보면서 항상 말해요. 이 사이클을 수백 번 봐왔거든요. 그 남성에서 가끔 누가 뭔가 말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왜냐면 그 남성 사람의 미래가 보여서 그 남성네요. 그 남성계 얼마나 멋질지. 그 남성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나는 그 남성계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 남성 넣죠. 그 남성이고 그 남성계에 우리를 세 번째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요. 바로 중년 남성에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지어 100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봐요. 어떤 경우에는 중년 남성을 만나러 갔는데 그 남성과 좀 수줍음이 많고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아마 만남을 했는데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남성론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완전 괜찮아요. 그 남성론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지어 50번째, 100번째 기회까지 간다면 그 남성 건 아니에요. 정말 그 남성 넣죠.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항상 중년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 번째 기회에는 꽤 관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기회는 믿지 않아요. 어떤 중년 남성과 만남 약속을 잡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거나 그 남성량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남성네요. 괜찮아요. 그 남성건 한 번은 봐줄 수 있어요. 인생에 별일 다 생기니까요. 좋아요. 그 남성런데 그 남성 사람이 또 그 남성런다면 그 남성건 아니죠. 이제는 패턴이 된 거예요. 충분한 데이터를 모은 셈이니까요. 이게 그 남성 사람의 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속지 않아요. 그 남성이고 저는 중년의 만남 초반에는 한 번의 실수에도 단호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3개월, 아니 3개월 미만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큰 경고 신호나 본인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보이면 더 이상 뭘 더 봐야 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담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만남 상대가 흡연자라는 걸 프로필에 적지도 않고 첫 만남에서 밝혀졌다면 그 남성 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남성계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계속 기회를 줄 필요는 없죠. 그 남성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중년의 만남 초반에는 다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남성론대 만약 당신이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첫 만남에서 그 중년 남성과 서빙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 남성계 그 남성 사람의 최고 상태라는 뜻이에요. 5개월 뒤에 편해졌을 땐 어떤 모습일까요? 그 남성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남성에서 중년의 만남에서 위험 요소가 보이면 저희 러브 스트래티지에서는 과감한 조기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게 바로 레드 플래그 남성이야. 진짜 큰 레드 플래그 남성과 있으면 과감하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 사람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감정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왜냐하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다가오는 더 나은 사람들이 진짜로 존재하거든. 그 남성이고 웃긴 건, 또 짜증나는 건, 첫 만남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레드 플래그 남성도 안 보이는 중년 남성 나도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해. 그 남성런데 초반에 누군가가 무례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너를 존중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남성건 그 남성량 아닌 거야. 그 남성 사람 인생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물론 신경은 쓰이지. 그 남성네 좀 신경 써. 근데 난 너를 더 신경 써. 난 항상 그 남성론 관점에서 봐. 그 남성 사람은 괜찮아질 거야. 그 남성건 그 남성 사람의 몫이야. 그 남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해.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나는 네가 이런 중년 남성을 고치려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있는 거야. 100% 그 남성네.
그 남성리고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자면 사실 이걸 목록에 넣을 때 맨 처음에 넣고 싶었어. 왜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동시에 여기까지 방송을 들어준 사람들만을 위한 알짜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로 미뤘어. 그 남성내에서 네 번째는 만남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남성량 너무 안전하게만 행동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지 않은 태도는 관계를 죽여버려. 네가 그 중년 남성을 좋아한다는 걸 명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자신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거든. 첫 번째 이유는 그 중년 남성과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거야. 그 남성런데 이 전략의 문제는 이미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너는 이미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어. 그 남성 내에서. 네가 이 중년 남성에게서 그 남성과 너에게 진심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아마 지나치게 많을 거야. 그 남성과 실제로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거고 그 남성러니까 그 남성과 너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남성에서 너는 결국 마음을 열지 않을 거고 이건 결국 거절당할 가능성을 완화시키려는 거고 모든 걸 그 남성에게 맡기고 있는 셈인데 이건 위험해. 왜냐하면 이상한 대치 상태를 만들게 되니까 서로 관심이 없는 척 하다가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거야. 그 남성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봐봐. 너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남성건, 네가 그 남성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 남성의 입장에선 이 중년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그 남성 여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네 라고 생각하겠지. 그 남성러면 그 남성은 왜 그 남성런지 생각해 볼 거고 결론은 몇 가지로 좁혀져. 그 남성 여성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는 거구나. 자, 네가 그 중년 남성라고 생각해봐. 그 남성론 상황에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이 관계에 쏟을 수 있을까? 아니, 전혀 안 그 남성일 거야.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과 만남 중이라면 더 나은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되겠지. 정확히 그 남성 넣게 할 거야. 그 남성에서 네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그 남성의 무관심을 유발하고 그 남성의 무관심이 다시 너의 무관심을 자극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 사실은 둘 다 처음에는 꽤 관심이 있었지만 아무도 진짜 솔직하게 조금이라도 취약한 이것은 작은 사랑 단계 5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년 여성들이 솔로에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7가지 작은 사랑 단계를 안내합니다. 그 남성이고 이 5단계에서는 관계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성과의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독점적인 관계가 되기 전에 조금 천천히 가자고 말하면 그 남성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자체로 하나의 방송 주제이자 하나의 코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년 여성들에게 항상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남성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 남성이고 제가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남성러면 중년 여성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 남성도 내 눈을 바라보며 자기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 남성러면 정말 놀랍고 멋진 순간이 만들어지고 강한 연결이 생기죠. 저는 그 남성럴 때마다 그 남성네, 바로 그 남성 거야. 계속 그 남성렇게 해. 라고 말해요. 속도를 늦추면 오히려 관심을 더 깊고 진심 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빨리 진행하면서 계속 좋아해 라고 하면 그 남성건 그 남성양 초급하게 보일 뿐이죠. 게리, 내가 지금 이 복잡한 주제를 짧은 대화로 요약하려고 노력 중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용기를 내고 진심을 보여주세요. 요즘 말로 하자면 직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바로 명확함이니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 남성에서 당신이 마음을 열고 방금 말한 그 남성 행동을 한다면 그 남성계 웃긴 건데 왜냐면 나도 상담자들에게 거의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 남성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해요. 나 진짜 너 좋아해. 진짜로 좋아해.
그 남성론 대 그 남성 사람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남성론은 상처받겠죠. 정말 아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알아내는 게 3개월 후에 알아내는 것보다 덜 아파요. 확실히요. 그 남성 내서 이건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어렵지만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그 남성론 일 중 하나예요. 이게 진짜 그 남성론 일 중 하나죠. 아멘. 그 남성이고 또 다른 데이팅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 이 방송에서 데이팅 온라인 만남 플랫폼을 빼놓을 수 없죠. 데이팅 온라인 만남 플랫폼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와이프만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사진 순수주의자가 되는 것. 즉 사진에만 집중해서 한 장 한 장마다 너무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바지 하나가 너무 헐렁해서 멋진 청바지가 아니고 예전에 살쪘을 때 입던 바지를 아직도 입고 있는 거라면 그 남성론 사진 하나로 너무 평가하는 거예요. 또는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몇 달씩 대화를 이어가며 펜팔처럼 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또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데이팅이 비참해져요. 우리가 데이팅 온라인 만남 플랫폼을 진짜 데이팅 온라인 만남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남성거를 소셜 온라인 만남 플랫폼으로 봐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만남으로 이어져야 해요. 물론 온라인 만남 플랫폼은 당신이 계속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상담자들은 그 남성 것을 소셜 온라인 만남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나와 실제 현실에서 진짜 연결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그 남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펜팔처럼 오래 끌고 가는 걸 보면 그 남성들은 보통 중년 남성 탓을 해요. 그 남성 사람이 나를 안 만나자고 해. 같은 식으로요. 그 남성은 그 남성량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은 그 남성 좀 미루고 있는 거야. 너도 그 남성 게임에 말려들고 있는 거고. 그 남성 내에서 우리가 전에 말했던 걸 다시 상기해보자면 그 남성량 네가 정말 관심 있다고 말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 예를 들면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대화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면 당신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시간 괜찮은 날에 약속 잡아볼래요? 라고 말이야. 분명한 신호를 보내. 그 남성과 그 남성걸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 남성계 바로 답이야. 더 이상 끌 필요 없어. 그 남성량, 그 남성과 그 남성 신호를 못 받아들이면 그 남성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찾는 걸 그 남성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안녕 하면 되는 거야. 최근에 어떤 상담자가 중년의 만남, 상담가 로빈의 말을 인용했는데 나 정말 좋았어. 어떤 중년 남성과 질문을 했을 때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대화 끌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 남성 질문은 이번 주말에 와인 한잔 하면서 대답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난 그 남성 말이 정말 좋았어. 진짜 좋았어. 그 남성이고 그 남성 말투가 딱 로빈이 할 법한 말이더라고. 그 남성 여성은 정말 다정하고 말투도 정말 부드럽고 멋져. 그 남성이고 이걸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혹시 로빈을 모르신다면 그 남성 여성은 60대이고 정말 멋지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도 하셨지만 예전엔 저희 상담자였고 사랑에 관한 단계들을 밟으며 여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정말 멋져요. 그 남성 여성은 정말 멋져. 우리가 온라인 만남 플랫폼 얘기해서 넘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 데이팅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사람들과 스토리나 그 남성들이 말하는 여러 이야기들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그 남성계 진짜든 아니든 또는 그 남성량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든 만남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남성 내에서 우리가 중년 여성들에게 항상 말하는 거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만난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 전까진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남성 너니까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중년 남성한테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마. 그 남성 거 하나만으로도 온라인 데이팅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대부분이 해결돼. 거의 99%의 문제야. 진짜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늘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은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 맞춰져 있지 않거든.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 그 남성에서 중년의 만남 상담가들이 개입해서 말리지. 멈춰. 안 돼, 안 돼, 안 돼.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냐고. 근데 봐봐. 그 남성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미소 짓고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본 모습과 비슷하거나 같다면
그 남성 때는 경계를 조금 풀어도 돼. 그 남성 때는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하지만 그 남성 전까지는 그 남성은 그 남성양 낯선 사람이야. 너한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인터넷 속의 낯선 사람 경고. 인터넷에서 온 낯선 사람. 맞아. 6번째야. 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계속 쉬운 모드로 중년에 만남하고 그 남성도 쉬운 모드로 중년에 만남하게 놔둬. 이건 우리가 예전에 도어매트 증후군이라고 부른 거야. 네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네가 전부를 책임지고 있어. 오해하지 마. 그 남성은 그 남성 걸 좋아해. 완전 신났어. 감사하다고 해. 예의도 있어. 네가 대단하다고 말해. 조심해. 그 남성 건 함정이야. 우리는 노력한 것에 애착을 느껴. 우리가 힘들게 얻은 것들을 좋아해.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해. 그 남성 내서 지금 네가 이 관계를 그 남성에게 너무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그 남성과 정말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그 남성러니까 이 관계를 그 남성을 질질 끌면서 유지하게 만들면 안 돼. 너무 쉽게 만들어주지 말라고. 그 남성이고 네가 그 남성렇게 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어. 바로 그 남성께 널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야. 너는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일을 다 해. 그 남성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당화하지? 그 남성냥 착하게 구는 거야. 그 남성냥 도와주는 거야. 얘는 계획 세우는 걸 잘 못하니까 내가 더 잘하잖아. 그 남성러니까 그 남성냥 내가 할게.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통제권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남성렇다고 해서 그 남성과 적절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남성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해주세요.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이 모든 걸 쉽게 만들어주고 있죠. 당신이 늘 그 남성에게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상담자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남성과 나를 데리러 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알래스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 어디든 말이죠. 그 남성럴 때 우리는 말하죠? 안 돼요. 그 남성러지 마세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음으로써도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남성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그 남성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면서 그 남성을 쫓고 있어요. 당신 혼자서 두 사람 몫에 감정적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 남성과 전혀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으며 진짜로 관계를 원한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 데에도 변명만 해주고 있죠. 당신은 그 남성냥, 하지만 그 남성과 고맙다고 했잖아요. 그 남성과 나를 좋아해요. 진짜로요. 라고 말하죠. 그 남성러니까 그 남성도 조금은 노력을 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있었던 한 상담자가 떠오르네요. 처음으로 어떤 중년 남성과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년 남성과 볼링을 치자고 했대요. 그 남성 여성은 코칭, 그 남성룩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나 볼링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남성냥 와인 테이스팅 하자고 제안할까요? 두 사람은 분명히 좀 달랐어요. 제 대답은 이랬어요. 아니요, 그 남성냥 볼링 하세요. 그 남성과 계획하게 두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매 순간마다 그 남성을 판단하세요. 그 남성 내서 그 남성 여성은 알겠어, 좋아, 볼링하러 갈게 라고 했어요. 그 남성 다음에 그 남성 여성과 나한테 얘기하길 볼링 정말 재밌었어 라면서 거기 도착했더니 그 남성과 미리 전화해놨고 완벽한 와인을 준비해놨대요. 그 남성 여성과 와인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남성 여성과 정말 좋아하는 와인이었대요. 거기엔 음악도 있었고 그 남성 내서 볼링 치면서 춤도 췄대요. 정말 재밌는 장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성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그 남성 여성과 가봤던 만남 중 최고였다고요. 그 남성이고 6개월 뒤에 그 남성들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만약 그 남성 순간 그 남성 여성과 아니, 나 그 남성 거 안 할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남성 건 마치 중년 남성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남성 여성은 여성적인 에너지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거죠. 그 남성론 순간에 그 남성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알아요. 볼링 가기 싫겠죠. 하지만 그 남성냥 가보세요. 그 남성냥 해보세요. 나도 볼링을 그 남성롭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남성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만남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남성러니까 그 남성과 자연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즉 그 남성과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그 남성의 진짜 모습, 더 진실되고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결국 마주하게 될 모습도 바로 그 남성런 모습이잖아. 와인 시음회처럼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 말고 진짜 그 남성 사람의 모습을 보자는 거지. 그 남성런 상황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나은 판단을 줄까? 아마 볼링장 같은 데서의 모습이 더 현실적인 정보를 줄 거야. 그 남성이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건 처음 몇 번의 만남에만 해당된다는 거야. 평생 볼링만 하자는 게 아니야. 세 번째 만남쯤 되면 서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조율해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만남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어. 그 남성이고 누가 난 볼링 싫어라고 말하면 너 진짜 볼링 매니아한테 혼날 수 있어라고 해주고 싶어. 대체 왜 그 남성론 말해?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자, 마지막으로 이건 마치 대단원의 막처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것들과 연결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그 남성 건 바로 인생에서 불행해지고 싶다면 목표를 흐릿하게 잡으라는 거야. 이건 인생의 여러 상황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왜 그 남성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야. 거의 모든 일에서 그 남성렇듯이 말이야. 가끔 상담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우리가 종종 관계 파괴자 같다고 하긴 하지만 그 남성들이 그 남성량 인생이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어요. 하루하루 그 남성량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 나도 가끔 그 남성런 기분을 느끼는 게 좋아서 이해는 해. 하지만 만남에 있어서는 좋은 계획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리 순수하게 들려도 그 남성런 말들은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전혀 담고 있지 않거든. 결국 너를 단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끌게 돼. 그 남성이고 네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중년 남성들을 끌어들이게 될까? 역시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중년 남성들이야. 그 남성러면 어떤 관계가 되겠어? 너도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그 남성도 단기적으로 생각하니까 결국 왜 내 중년의 만남은 6주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게 돼. 그 남성 이유는 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이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이야. 이럴 때마다 난 항상 이런 말이 떠올라. 무엇을 위해 서지 않으면 아무 것에나 넘어간다. 중년의 만남나 데이팅을 할 때 계획 없이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생 동반자에 대한 비전 없이 시작하면 그 남성량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중년의 만남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는 거지. 그 남성로면 만나는 상대는 누구나 좋은 점 한두 가지는 있거든. 네가 그 남성량 바람 따라 떠다니는 시기면 그 남성 한두 가지 좋은 점에 집착하게 돼. 그 남성이고 그 남성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돼. 많은 상담자들이 결국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빠지는 이유가 그 남성량, 그 남성 중년 남성과 나를 좋아하고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스스로 설득해서 좋아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과 잘해볼 수 있겠지. 어떻게든 될 거야. 근데 그 남성건 네가 정말 원하는 장기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방법이 아니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남성론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걸 나도 잘 알아. 그 남성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 남성 계획을 만들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그 남성 걸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 할 거야. 우리는 너와 함께 매 순간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저희가 이 과정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의 중년의 만남에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남성이고 여성분들, 중년의 만남과 고통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야 해요. 무슨 일을 하든 제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중년의 만남은 재미있어야 해요. 정말 당연하고 쉬운 말이지만 만약 중년의 만남과 재미없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